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엘레프런트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라이노랑 그래스호퍼를 이제 쓰는데 객체에 어떤 래빗처럼 파라미터랑 밸류를 넣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이 여러 개 있는데 가져온 모델이 일전에 일조수 인원도 분석할 때 썼던 그 베이스 모델인데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동만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2동만 한번 해보고요. 뭐 102동인지 이런 거 그냥 제가 맘대로 네이밍한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제가 그 데스크탑이 환경 분석이 안 된다고 저번에 이제 일조 분석 때 말씀드려가지고 레이디버그를 하다 보니까 이 분석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메쉬들 지금 보시면은 잠깐 얘를 하이드를 하면은 이런 애들 이제 8시간 받는 애들이겠죠. 색깔이 이러니까 여기 이제 2시간 받는 애들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를 끊어서 가져왔는데, 얘를 뭐 마지막에 이 세대마다 이제 일조 분석 결과가 몇 시간인지 뭐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또 데이터를 기입하는 것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오긴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만약에 뭐 분석 과정이 궁금하시면은 그 전 영상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엘레프런트라는 툴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그 프론트라는 파사드 컨설턴트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이해하실 게 이 레퍼런스라는 탭이랑 베이크라는 탭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한 기능이다 이런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기능들이 많이 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스호퍼에서 받아오기도 되고 라이노로 불러 넣는 것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래스호퍼랑 라이노로 작업을 쭉 하는데, 라이노는 어쨌든 그래스호퍼는 레퍼런싱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얘가 싱크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크립트를 어떤 인풋을 가지고 스크립트 짜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길어져요. 한도 끝도 없이 인풋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거 수정을 해서 이 부분만 딱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뒤랑 다 연동이 되면서부터 스크립트가 복잡하면서 난해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모든 걸 다 그래스호퍼로 파라메트릭하게 끝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빠르게 확인해보고 얘를 넣고 다시 얘 가지고 받아와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스크립트가 조금 끊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끊긴다는 뜻은 얘를 레퍼런싱을 자유자재로하고 베이크를 자유자재로 해서 라이노랑 그래스호퍼가 서로 정보를 이제 한 번씩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크립트 이렇게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엘레프런트의 약간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파사드 컨설턴트 업체니까 뭐 제작이나 뭐 도면 같은 거 하는데도 괜찮은 명령어들이 꽤 많고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끊긴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넣고 얘가 담고 있다가 다시 불러들여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라이노 지오메트리에 정보를 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할 거는 여기 일단은 이 창들마다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뭐 102동이라고 하고 여기 1, 2, 3, 4 숫자를 제가 써놨죠. 센터로 해서 티피컬 플랜 하나를 가져와서 얘가 뭐 3층에 여기 세대수다 하면 03, 0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이밍을 제 멋대로 한 거예요. 얘가 뭐 15층에 14다면 15, 14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의 윈도우마다 그 세대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할 텐데, 이 과정은 사실은 그 엘레프런트를 이해하는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서 그 정보 담는 거 관련해서 제가 앞에 그냥 동수만 넣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냥 이해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으면은 이 뒷부분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냥 저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할 텐데 어쨌든 데이터 트리를 소팅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세대 호수까지 넣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세대 호수에 가까운 분석 기준면 기준으로 해서 이 1조 시간까지 한번 넣어보는 것까지 해서 정보를 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윈도우에 전부 102동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은
여기 레퍼런스에서 레이어로 레퍼런스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엘레프런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괄호 두 개가 돼 있는 거 보면은 프리셋이 정해져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 리스트 연결해 보면은 원래 이렇게 1, 2, 3, 4 있다가 디폴트로 넣으면은 지금 켜져 있는 라이노에 레이어 그 리스트를 자동으로 얘가 가져와 줘요. 그래서 윈도우 102 하면 이렇게 윈도우 102가 레퍼런싱이 되는 게 보이시죠? 꽤 유용하죠. 그리고 이 지금 콜론 두 개를 보시면은 얘가 서브 레이어는 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세대에 호수 넣는 거는 사실은 좀 그 강의 내용이랑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102동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 텐데, 여기 서피스들을 보시면은 엘레프런트를 설치하면은 이 엘레프런트 어트리뷰트라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랑 밸류라는 걸로 해서 데이터를 지오메트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GUID라고 해서 지오메트리에 고유의 유니크한 ID 값이 원래 생성되면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마다 키랑 밸류 값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추가된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제가 한번 동수를 102동이라는 거를 이 전체 유리면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세대 이제 거실 창이겠죠. 뭐 예를 들면 나중에 102동이라는 그 세대의 윈도우만 딱 따로 소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100이라는 밸류 리스트의 레이어 네임을 텍스트 스플릿을 해서 일단은 이거 한 가정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뒷부분은 콜론 두 개를 해서 텍스트 스플릿 해서 끊는 거죠. 윈도우랑 102가 나왔죠. 리스트 아이템 빈칸이랑. 그래서 맨 마지막에를 제가 연결을 하면은 100이라는 동이 나오고, 얘를 한번 이 지오메트리에 넣어 볼 텐데, 이 어트리뷰트에 define object attribute이 있거든요. 얘를 해서 여기 이제 키랑 밸류거든요. K랑 V가. 그래서 여기 K에 뭐 블럭 네임 뭐 몇 동인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102동이라는 걸로 이 지오메트리 싹 다 똑같이 정리할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레이어 중에 뭐 102동 윈도우 레이어에 그대로 지오메트리를 다시 한번 생성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서피스를 이 키랑 밸류 값으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이대로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고, 이걸 이제 베이크를 하면은 정보가 담긴 상태로 얘가 이제 눌려지는 건데, 하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를 할 때 보면은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마우스 우측 누르면 이제 디세이블 오토 업데이트인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한번 불러 들어온 상태로 얘를 베이크를 다시 해서 같은 위치에 넣으면은 얘가 이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GUID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최초에 이것만 레퍼런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지오메트리를 베이크를 할 건데, 이 어트리뷰트를 제가 블럭 네임이라는 키랑 이제 102라는 파라미터를 밸류를 넣었죠. 어트리뷰트를 넣고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얘를 베이크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서피스가 두 개가 겹쳐 있죠. 하나는 지금 방금 제가 블럭 네임이라는 이제 키랑 밸류 102가 나오는 거고, 이 뒤가 아니구나. 앞에 있는 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레퍼런싱 된 애는 지금 얘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레이어 2로 해서, 그러니까 102로 해서 넣었지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쓰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select last를 해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랬나? 네, 이렇게 해서 얘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방금 최초 생성된 애, 베이크된 애가 잡혔으니까 얘를 잠깐 하이드하고 얘를 싹 지운 상태에서 얘를 업데이트 해주면은 지금 이 레퍼런스 받아오는 애는 이 정보에 지금 이제 얘가 담긴 애를 다시 레퍼런스 해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한번 제가 눌렀으니까 버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얘를 뭐 수정을 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여기 뭐 모디파이 뭐 어트리뷰트 이런 걸로 이 어트리뷰트를 계속 받아오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엘레프런트 기능 중에 그쵸,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쓸모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얘가 이제 102동으로 다 이 블록 네임이란 파라미터에서는 정리가 됐죠. 이번에는 이 창마다 세대수 호수를 한번 반영해 볼게요. 층이랑. 그래서 뭐 0101일 수도 있고 뭐 0301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두 자리는 제가 층수에 해당하는 거, 뒤에 두 자리는 이제 세대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거,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나름 복잡해서 저도 애를 먹었는데, 일단은 에어리어에서 이 받아온 창의 중앙점에서 얘네 층고가 얼마인지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볼까, 육안으로. 디컨스트럭트 해서 포인트를 해서 여기서 Z값 밸류를 쭉 보시면은 뭐 534부터 해서 얼마지? 빼기를, 이게 지금 3100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100이 층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00이 층고였고, 크리에이트 셋 해서 보시면은 Z값 밸류 기준으로 해서 높이들이 이제 이제 뭐 세트로 보면은 총 몇 개냐,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띄어져 있으니까 700이 제일 낮은 거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1층이니까 층수가 총 몇 층까지인지 좀 보는 거거든요. 0부터 17이니까 18층까지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층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18층으로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얘를 확인했으니까 이 플랜 정보 하나를 거기에 해당하게 한번 일단 쫙 뿌려볼게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엘레프런트를 이해하는 거랑 크게 관련은 없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 트리 공부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애초에 정확히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외부에서 받아와서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능들이 같이 있어서 겸사겸사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티피컬 플랜 보면은 제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커브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텍스트, 뭐 라인, 커브 라인,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또 엘레프런트에서 이 필터링 하는 게 있거든요. 오브젝트 이제 타입별로 필터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 텍스트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보시면은 지오메트리가 있고, 여기도 지금 이 마크 제가 잘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밸류 리스트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들 중에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보시면은 텍스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 타입이 아닌 애들은 널로 가져오기 때문에 한번 얘를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 트리를 해서 트리 지우면은 텍스트만 19개 나오죠.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19번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가 나왔고, 일단은 층수 앞에 두 자리 만드는 거 해볼게요. 시리즈 해서 1층부터니까 1층부터 있고, 아까 18층이라고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18층 해서 1부터 18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뭐 18까지 만들고, 이번에는 이 앞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 포인트점, 이 텍스트들이 보시면은 헷갈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이게 1부터 쭉 이렇게 깔았잖아요. 19까지 18까지인가? 네. 그래서 얘가 위로 계속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텍스트의 중앙점에서 가까운 서피스들을 추출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 샘플을 어려운 걸 이상한 걸 가져왔는데, 이런 애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세대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 오프닝이 뚫렸거나 이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없는 세대인데, 얘 세대 번호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8번이다 라고 하면은 2층에는 이제 8로 시작하는 08에 해당하는 세대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긴 또 09여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로 제가 짓다 보니까 일단은 이 중앙점 기준으로 해서 이 텍스트 위치를 쭉 복사하고 제일 가까운 점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얘가 불러 들여오는 방식으로 해서 세대 번호를 찾는 거를 일단 제가 만들었거든요.
쓸데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이해하실 필요 없는데, 네, 친구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 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3100씩 이제 얘가 올라가면은 이건 이제 친구가 해당되겠죠. 근데 뭐 스타트가 1일 필요 없으니까 3100에다가 아까 보면은 얘가 아까 몇부터 시작했죠? 700부터 시작했나? 그쵸? 700부터 시작했으니까 700 맞죠? 제일 낮은 애가 700이었으니까 700을 더하면 이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여기 위치로 이제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복사하기 위한 그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닛제트로 하고 일단은 무브를 해서 여기 클린트리 한 텍스트 정보가 있는데 그래스호퍼에서 실제로는 텍스트를 바로 못 받아와요. 근데 이제 엘레프런트는 받아올 수 있거든요. 라이노 그 텍스트를. 그래서 레퍼런스 텍스트로 받아와서 일단은 엘레프런트 객체인데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뭐죠? 얘 그래프트 해야 되는구나. 예, 그쵸. 이 19라는 숫자가 그래프트가 쭉 돼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342개로 일단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 있을 텐데 일단은 deconstruct text라는 엘레프런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텍스트의 내용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랑 그다음에 뭐 중앙점, 정렬점이겠죠. 얘는 그래서 텍스트는 얘네들이랑 뭐 하이트랑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필요한 건 포인트인데 플레인으로 나오네요. 이게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이렇게 쭉 복사를 한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위치에 맞춰서 지금 쭉 텍스트 중앙점 기준으로 해서 얘를 쭉 올렸고 나중에 이제 가까운 애를 거리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없는 애들은 지우고 이런 과정을 좀 할 겁니다. 좀 귀찮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를 만들었고 포인트로 숫자가 확인이 된 걸 보였고 일단은 여기서 이 텍스트가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브랜치마다 19개씩 있는 게 여기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부터 이렇게 쭉쭉쭉 브랜치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1부터 19까지.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보시면은 텍스트를 컨캐터네이트를 할 건데 이거를 일단은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보면은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쓰면 되잖아요. 클로지스트 포인트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그래프트를 시키고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이 창문의 중앙점 얘를 일단 제가 가지고 왔고 이 중앙점이 전체 포인트 이제 비교군이 되니까 그래프트를 하고 여기서 여기 아까 받은 이 얘를 제가 플래튼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이 포인트 위치마다 제일 가까운 이제 포인트를 얘가 잡아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제일 가까운 첫 번째 하나의 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298개의 중앙점이 여기서 있었는데 얘랑 제일 가까운 이 클라우드 전체 얘는 이제 플래튼 돼 있으니까 얘에서 제일 가까운 거 하나 얘에서 제일 가까운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매칭을 시켜준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 필요한 거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인덱스겠죠. 리스트 아이템을 넣고 여기 인덱스를 넣고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가 이제 몇 동 몇 호 예를 들면 아까 그 숫자 앞에 두 자리 있죠. 그러니까 층 뭐 13층이면 13이고 뭐 1층이면은 01이겠죠. 네. 이런 애를 이제 리스트 순서대로 받아오는 게 목표인데 이게 좀 복잡하죠.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아까 이거 층을 일단 만든 것도 그렇고 일단은 멀지를 하고 멀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컨캐터네이트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1, 2, 3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4자리 단위로 얘를 정리하다 보니까 0, 1이 돼야 되죠. 그리고 뭐 10은 이제 10이고 11이고 0,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텍스트 랭스라는 컴포넌트를 써서 우선은 이 앞에 그 층수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랭스를 써서 이 랭스가
한 자리인 거랑 두 자리인 거랑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8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기 subtract 해가지고 여기서 2를 뺍니다. 그래서 2를 빼면은 얘가 이제 0이랑 1로 바뀌겠죠. 0이랑 1이라는 게 이제 true false 패턴으로 저는 이제 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패치를 하고 사실 이거 뭐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디스패치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10부터 18은 이제 두 자리니까 A로 나가고 한 자리인 애들은 이렇게 따로 구분되죠. 여기서 컨캐터네이트를 해가지고 앞에 0을 붙여주는 겁니다. 참 쓸모없네요. 그래서 얘를 멀지를 다시 하는데 순서상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죠. 이렇게 돼서 010203부터 해서 이렇게 18까지 했죠. 참 쓸모없는데 이 짓을 여기 아래에다가도 또 해주면 되겠죠. 보시면은 얘는 실제로 텍스트 정보겠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텍스트가 이제 1부터 이렇게 쭉 나오겠죠. 얘는 이제 그 실 번호 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텍스트 랭스랑 디스패치를 똑같이 해주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똑같이 했을 때 멀지를 하면은 근데 얘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보니까 01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쵸. 그쵸. 잘못했죠. 아까도 이 순서대로 했었죠. 이래야지 이제 01부터 19까지 하고 01부터 또 19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앞에 네 자리를 또 제가 컨캐터네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캐터네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뒤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얘는 일단 층별로 그래프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층별로 돼 있는 그 호수 번호고 얘는 이제 층 번호죠. 몇 층인지. 그래서 이 층이 그래프트가 돼야 되겠죠. 보시면은. 그래야지 이제 층에 해당하는 애들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쭉. 0101부터 0102, 0203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이게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전체적으로 쭉 제가 플래튼을 눌러주면은 텍스트로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나와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인덱스가 아까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트 된 형태로 원하는 원래 데이터 이 포인트가 아까 플래튼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아이템에서 얘 받을 때 얘도 텍스트가 이렇게 플래튼이 돼 있으면은 데이터 트리의 순서상은 이 포인트랑 똑같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 그래프트를 원하는 이점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나온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텍스트가 플래튼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매칭시키겠죠.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텍스트 태그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얘가 이 점에 있어야 되겠죠. 로케이션 이 센터점 맨 처음에 비교한 그 유리 창문의 중앙점에서 이 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그래프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프트가 되고 얘가 그래프트가 되면은 매칭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1808, 1908 사이즈가 잘 안 보이네요. 컬러를 좀 하얗게 할까요? 이러면 좀 잘 보이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쭉 06이 쭉 하고 층이 앞에 나오고 이쪽도 봐볼까요? 이쪽 보면은 2로 14 나오고 13층이 없어졌죠? 13으로는 다 똑같고 네. 사실 이거 만드는데 저만 헷갈렸었고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엘레프런트를 이제 아까는 그냥 다 퉁으로 쳐서 오브젝트에 일단은 블럭네임이라는 걸로 쫙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것도 있어요. modify 엘레프런트 어트리뷰트 하면은 기존 어트리뷰트를 받아오고 나서요. 여기 이제 새로 이번에는 룸 넘버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룸 넘버라는 키 파라미터가 생기고 여기 밸류가 들어올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밸류를 제가 이 인덱스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 아까는 이 키가 이 오브젝트가 이제 얘네끼리 싹 다 퉁쳐져 있었잖아요. 블록네임으로 하나로. 그러니까 1102동이라는 걸로. 근데 이제 이 룸네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제 각각 세대 번호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세대 실명이. 그래서 이 실명 기준으로 다르니까 잠깐 얘를 이렇게 디세이블 하고 얘가 어트리뷰시 이렇게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가 각각 그래프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최초 블록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는 전부 동일하니까 플래튼을 하나로 들어가면 되고 이 모디파이 이 엘레펀트 어트리뷰트 해서 룸 넘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트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블록네임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베이크를 한번 하고 나서 셀렉트 라스트로 뭐지? 셀 라스트로 잘 해야죠. 이렇게 얘 하이드 하고 다시 얘를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쇼 누르면 얘가 이제 객체마다 이렇게 1706, 1707 해서 룸 넘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아까 앞에 잠깐 설명드린 거랑 뭐 엘레프런트 상으로는 크게 다른 건 없고 여기만 좀 복잡하죠, 상당히.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 그 세대마다 일조 수인한도 기준 시간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그 일조 수인한도 한 거 가지고 한번 그것도 수인한도 그죠 일조 누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각각 세대에 한번 또 데이터를 기입해 보는 걸 할 텐데요. 이게 제가 이제 그 그래스호퍼에 보시면은 일단은 메쉬가 이게 데이터랑 가져왔으니까 똑같은 순서로 흐름상 될 텐데 익스플로드 하고 나서 얘네들 보시면은 리스트 아이템 해서 제가 0부터 한 20번까지 보시면은 얘가 잘 안 보이네요. 일단은 얘가 하이드 하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죠, 데이터가 순서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일조 분석할 때 당시에 얘가 메쉬의 리스트 순서였는데 지금 이렇게 서피스 하는 과정이랑 별도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같은 위치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팅해서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뭐 엘레프런트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끊겨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쓰는 거. 이거 어차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넣지 않고 이 익스플로드된 메쉬에서 이 메쉬의 중앙 기준점에서 가까운 애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뭐 해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퍼런스 바이 레이어로 윈도우가 아니죠. 뭐지? 밸류 리스트. 밸류 리스트 넣고 윈도우 이렇게 102번 돼 있는 애들 지오메트리 있죠. 얘에서 뭐 얘네 에리어를 이렇게 다시 가져오고 이 중앙점이랑 이 익스플로드된 메쉬랑 가까운 중앙점을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위치를 맞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애를 이제 할 거니까 디컨스트 메쉬 해서 여기서 여기 이제 버티스 나온 애들을 에버리지를 하면은 중앙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앙점에서 똑같이 얘를 플래튼을 하고 아까 그 클라우드 한 것처럼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또 써볼게요. 포인트 이렇게 단어가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얘는 이제 플래튼 돼 있고 얘는 이제 찾는 포인트가 위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똑같이 리스트 아이템을 써서 이번에는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 값 아까 보신 이 수인한도 시간 1조 누적 시간을 이 인덱스로 똑같이 제가 가져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29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보면은 제일 가까운 메쉬 기준으로 찾았으니까 아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을 시켜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점을 또 엘레프론트를 활용해서 한번 기존에 돼 있던 이 윈도우 102라는 지오메트리 한 번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엔 모디파이 엘리먼트를 써서요. 여기서 나오는 레이어 지오메트리 이거 있죠. 좀 위치를 제가 자꾸 못 잡는데 이 레퍼런스 된 지금 102라는 지오메트리의 어트리뷰트를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보면 A가 어트리뷰트 혹은 이제 지오메트리거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뭐 다이렉트 sunhour 뭐 스티뮬레이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넣고 K에 밸류 값을 얘를 넣어줘야 할 텐데 아이고 이 지금 얘를 이제 베이크 오브젝트를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에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 이게 하나가 있고 얘는 298개 얘도 298개죠. 그래서 어트리뷰트 그냥 A에 꽂고 버튼을 누른 채로 한 번 더 베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제가 잘못했는데 잠시 다시 베이크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그 키밸류 얘는 이제 보면은 크래프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왜 꼭 그래야 되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키밸류랑 밸류랑 이게 리스트가 다양하게 되면은 크래프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창에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브랜치 개념으로 해달라고 해서 숫자가 맞더라도 이 키랑 밸류가 다를 경우에 크래프트를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트를 한번 해주고 락 걸고 크래프트 하고 얘도 크래프트 하고 이 객체도 그러면 크래프트한 상태로 들어갈 테니까 이 크래프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없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 선 아워 심 뭐 해가지고 나오죠. 밸류들이 여기 아까 넣었던 룸 넘버도 그대로 있고 블럭 네임도 그대로 있고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 봤던 이 메쉬 이미지만 딱 보시면은 이쪽은 다 이제 그쵸. 지금 얘랑 섞여 있는데 하얀색이랑 얘네들이 이제 2시간짜리들이겠죠. 눌러 보시면은 이 다이렉트 아워가 2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엘레프론트를 쓰면은 나중에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 같은 걸 할 경우에 라이노 모델링에서 객체 정보를 엘레프론트로 관리하고 얘를 레빗으로 보낼 때 똑같이 보내면 돼요. 파라미터들을. 반대로 레빗에 어떤 있는 정보를 라이노에서 그대로 받아오고 싶을 때도 뭐 엘레프론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레빗 정보를.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인사이드 레빗을 찍게 되면은 거기서 라이노 플러그인 중에서 그래스퍼 플러그인 중에서 가장 관련이 있고 중요한 플러그인이 파라메트리크 아니죠. BIM 관련해서는 엘레프론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엘레프론트 자체랑 관련 없이 어지러웠었는데 약간 설명을 드렸고 이거 말고도 뭐 엑셀 데이터 같은 걸로 정보를 이제 막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들고요. 일단은 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그 지오메트리 안에 정보를 그대로 담아버리니까. 그래서 엘레프론트도 잘 활용해 보면은 되게 괜찮은 플러그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